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전치 형용사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이거 좀 어려운데 전치 형용사구랑 부사구랑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 영상은 이 주제는 두 번째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 만들 이 예문들이 좀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문장 많이 보셨죠? 지금 이미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문장 해석되실 겁니다.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고 많이 쓰시고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파헤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게 전치 형용사구였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들을 알고 쓰실 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외워서 반복해서 미드에서 받거나 원어민이 쓰니까 따라하는 건 의미가 반감됩니다. 절대적으로요. 문법적인 의미가 내포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법이라는 백본이 없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되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때 토익 문제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볼 때 토익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괄호나 아니면 밑줄을 쳐놨는데 이런 문장 할 때 이런 간단한 문법에서 실수를 할 요량이 많아요. 한 800점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나눈 이 전치 형용사구 문제들이 토익에서 좋아하는 800점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말, 명사냐, 명사 상당 어구를 제대로 꾸며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형용사인 걸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여기까지는 얼추 학창시절에 한 단어 또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도 두 단어 이상인 전치사 구의 형태로 추징하는 건 매 한 가지지만, 투부정사는 거의 같은 길이인 건 매 한 가지지만, 빈도수에서 이것만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가물가물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고 접하는 문장이지만 완벽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전치 형용사구에 해당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장이다. 문장이죠. 이미 저는 마침표를 적었다니까 여러분들께 첫 번째 힌트를 드린 겁니다. 이건 문장이에요. SV로 끝났다는 그 말인 거예요. 최소 1형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조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된다. 즉 주어는 맨 앞에 있으니까 단어가 하나라도 시작되면 그건 주어인 겁니다. 주어는 걱정할 필요 없죠. 동사를 찾아라.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사 중심주의가 바로 발동되기 위해서요. 우리 첫 번째 기술 들어가야죠. 동사 중심주의. 뭡니까? 동사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is 있네요. 자, 불완전 자동사 또 나왔네요. 불완전 자동사니까 자동으로 이건 EV, 이 형식입니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해서 이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에는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 형식이니까 뒤에는 뭐다? C가 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이 형식인 겁니다. 여기까지 아는 게 쉬워요. 이제 문장을 보면 너무 쉬워. 동사만 찾으면 문장의 형식이 보이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랑 헷갈리지 않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동사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진짜 동사를 뒤에서 째려보고 찾아내시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 앞은 전체가 주어고 그 뒤는 전체가 보호 또는 목조가 되는 거죠. 그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1, 2 길로 가느냐 3, 4, 5 형식의 길로 가느냐가 걸려있는 거죠.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자, 보십시오. 자, 오늘의 패턴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치 형용사구입니다. 자, the problem. 자, 그 문제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noun이라고 명사가 왔죠. 자, 그 문제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는 수식을 받아야 되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했던 전치 형용사구. 오늘은 2탄 전치 형용사. 전치사구로 말하는 3세대인 전치사를 이용한 전치사구를 이용한 형용사를 썼을 때 어떻게 명사가 수식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치고 뭐다? 부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되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있네, 형용사는. 부사가 될 수가 없어. 앞에 동사나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형용사입니다. 자, 보시죠.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bully가 뭡니까? 괴롭히다. 친구를 괴롭히는 거 있죠? 왕따 시키는 그런 거. 왕따돌림하고 집단 폭행하는 거, 이게 bully입니다.
학창시절 문제가 많이 되죠. 그쵸? 일진들이 폭행하고 그런 것들을. bullying. 제가 명사를 썼네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쓰는 이때 이 ing를 쓰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재 분사가 되려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죠. 제가 말했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오는 겁니다. 형용사라며. 현재 분사 형용사라고 하지 않았어? 자, 여기서 4대 중성사가 나옵니다. 4대 중성사 중에서 똑같은 생김새가 있죠. 동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투부정사는 동명사는 동명사에다 ing, 현재 분사도 동사에다 ing,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 이 패턴이죠. 동명사랑 현재 분사랑 똑같이 생겼네?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뭐다? 명사야.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야.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100% 확률로 명사가 온다. 동명사가 와야죠.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명사인 겁니다. 동명사예요. 이 불링은 동명사를 쓴 겁니다.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예요. 명사. 4대 중동사 중에서 동사임에서 명사적 성질을 띠고 있죠. 전치사 뒤에 위치한. 그러니까 전명구가 되는 겁니다. 자, 괴롭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통째로 괴롭힘. 문제는 문제다. 어떤 문제냐?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괴롭히는 문제.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동격의 오브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 때도 그렇게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동격의 오브. 자, 이 앞에 거랑 이 뒤에 거랑 똑같다 이거야. 그 문제가 불링이라고. 그 문제가 불리고 불링이 그 문제라는 뜻입니다. 의미상으로 동일하죠. 유사하거나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동격의 오브로 처리하는 가르치는 일본의 문법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영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이게 주어가 있으면 보어처럼 서로 상응하는 보충해주는 관계가 맞단 말이죠. 이게 주어라고 치면 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체가 형용사처럼 행동한다가 더 큰 맞는 설명입니다. 전명구 중에서 전치사 형용사구가 있고 전치사 부사구가 있는데 이때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하는 전명 형용사구라고 아시는 게 더 정확한 문법적 설명입니다.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이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bullying, 괴롭히는 또는 괴롭힘의 이렇게 제가 소유격으로 해도 되겠네요. 소유격 자체도 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이런 말꼬리 의미거든요. 괴롭히는 그 문제 또는 괴롭힘의 그 문제 뭐가 됐든 간에 똑같습니다. 의미 자체는 이 문장 자체가 이 구 자체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이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격의 오브라고 말해도 영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완벽히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전명 형용사구로 해서 이렇게 날리는 게 맞다. 수식하는 이 화살표를 주는 게 맞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4대 중동사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bullying이라고 하는 4대 중동사가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4대 중동사. 4대 중동사는 동사이면서 투부정사는 뭐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동명사는 4대 동사이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현재 분사는 동사이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동사이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이 뜻이죠. 그러니까 4대 중동사에 동명사도 들어갑니다. 4대 중동사 앞에 이거를 딱 기점으로 딱 나눠서 이 앞에는 의미상 주어가 이 뒤는 뭐다? 의미상 보호 또는 목적어가 온다. 4대 중동사 중심주의를 그 자리에서 발동시키시면 됩니다. 괴롭히다라는 건 타동사죠. 타동사. 3, 4, 5로 가야 됩니다. 목적어가 오겠네요. 누구를 괴롭히는데 무엇을 괴롭히는데 을로 물어봐주잖아요. 다른 학생들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 문제 됩니까? 다른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 문제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글로 하면요. 예쁘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건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요. 그쵸? 다른 학교에서 장소가 나오는 건 장소 날리고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그 문제라는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해석하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있는 이가, 문제는 이다. 뭔데? bad. 나쁜. 형용사가 나왔네요. 형용사는 뭐다?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죠. 나쁜 거야. 다른 학생들 학교에서 괴롭히는 그 문제는 나쁜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장 바로 갑니다. 이 문장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e reason for something something. 이것도 같은 건데요. 제가 다른 전치사를 한번 들어왔어요. The reason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동사 찾아봅시다. 이 바로 또 나오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보호 또는 목조가 나온다. 동사 중심주의입니다. 앞에 S예요. 자, S 중에 the reason 명사가 바로 나왔네요. 주어에 해당하는 주인공 아빠가 나왔어. 그럼 뭐다? 바로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 그럼 뭐다? 전면구. 전면구에는 두 개가 있다.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다. 관계만 보면 돼. 여기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럼 자동으로 형용사, 전치 형용사가 있구나. 괄호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reason behind this. 이 뒤에 있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이면의 그 이유는 이 뜻입니다. 그 이유의 그 뒤에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뒤에, behind가 뒤라는 소리잖아요. 이 뒤에 있는 그 이유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꾸며주는 말 느껴지죠? The reason behind this. 이런 이유의 뒤에는, 이면은 이다. 뭔데? 불완전 자동사가 또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니까 뭐죠? 형용사가 와야죠.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보호 자리에는. 목적어는 을일이니까 이 비동사는 적합하지 않아. 어쨌든 보호 자리는. 전치사가 또 왔네? 그 다음에 전치사 하면 명사가 오는 거야. of importance. 이런 말 많이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말 안 들어보셨죠? 잘.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전치 형용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형용사니까. importance는 명사인데 이거의 형용사형 important. 형용사가 있잖아. 중요한이라는. 자, 영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죠. 상인의 마인드에 있어서 두 단어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한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잘 쓰지 않죠. 굳이 한 단어로 important 할 수 있는데 of importance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치 형용사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important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 단어로 표현했으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근데 굳이 제가 전명 형용사가 되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important의 명사 형태가 importance거든요. 중요성, 전명. 그러면 형용사가 됩니다. important. 그러니까 이건 통째로 전치 형용사 구가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S, E, V, C 이 형식의 문장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능히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이 되시고 맞춰지지 않은 마지막 한두 개 피스만 제가 찾아드리고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그걸 쓰셔야 하는지만 알려드리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문에는 제가 영상의 예문에 한두 개밖에 들지 않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신다면 능히 혼자서 구글에 그냥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예문 이렇게 쭉 치시면 50개, 100개 이렇게 많이 블로그나 이런 데 달아놓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공부해서 많이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저와 함께 개념을 잡으시고 원리를 파악해 보시죠.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꼭 레벨업 하셔서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